자, 수치형 자료도 우리가 정리할 때, 그래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우리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외도, 첨도 이런 거를 주로 쓴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숫자를 이용을 해서 수치형 자료는 범주형 자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정리하다 보니까 워낙 하나의 값만 나타내기 때문에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주형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뭐가 나오고 계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빈이라고 하고요. 계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급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입니다. 이렇게 막 돼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 좋게. 대신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균등하게 조정을 해서 해주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석자가 그냥 같은 구간으로 적절히 이제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대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쪼개주는데 뒤로 가면은 많아지잖아요. 적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10대, 20대, 30대 또는 40대 이후 그러니까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분포가 골고루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러니까 몸무게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거를 범주형 자료로 변환해 보면 40에서 45 미만 그러니까 3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고요.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쫙 보고 막대 그래프네? 틀렸습니다. 이건 막대 그래프가 아닙니다. 뭐라고 불러요?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려주면 막대 그래프라고 나타내 줍니다. 왜? 모양이 똑같아서요.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 주냐?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남자, 여자, 성별. 그러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뭐예요? 그냥 개수죠?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연속 자료죠, 연속 자료. 우리는 40에서 45 미만인 사람들이 이 안에 골고루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히스토그램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끝에가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죠. 히스토그램은 연속석산입니다. 즉 40에서 45, 45에서 50, 50에서 55로 연속적인 값을 그냥 구간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가 끊어지지 않아요. 보이시죠? 맞죠?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자료에서 쓰는 그래프입니다. 똑같이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다 막대기로 알아요. 막대 그래프로 아는데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치형 자료일 때는 연속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서로 연속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막대기가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모든 막대기가 다 연결돼 있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나중에 밀도 함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다 떨어지지 않고 같이 묶여져 있어야 돼요. 쭉. 그거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일 때는 막대기가 떨어져 있죠. 남자, 여자는 구분이 돼 있죠. 정확하게 그룹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가 그냥 따로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떨어져 있다. 그럼 막대 그래프. 붙어 있다. 그럼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자료, 히스토그램은 수치형 자료. 구분돼 있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통계학을 배우면 이제 이런 거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죠. 저게 저게 실수했네, 아니면 저게 또 잘못 그려졌네,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가. 근데 이 계급 구간을 내가 임의대로 쪼개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4개로 쪼개줬을 때, 7개로 쪼개줬을 때, 10개로 쪼개줬을 때, 다 보는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적당하게 구간을 쪼개줘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쪼개주시면 되고요. 또 가장 많이 쓰는 연속 변수, 그러니까 수치형 자료의 그래프 중에 하나가 줄기입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모르죠.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프리퀀시라고 나왔죠? 얘가 뭐냐면 개체수. 총 3명, 8명, 12명인데 요게 헷갈립니다. 4, 점하고 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 10이에요. 요렇게 40.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은 41명. 41, 1명. 즉 40이 1명, 41이 1명, 44가 1명. 총 3명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부터는 45가 1명, 46이 1명. 자, 무슨 말이냐? 얘는 뭐예요? 50이 1명, 2명, 3명 있다는 거예요. 50이. 앞에가 10단이고요. 얘가 10단이에요. 10단이. 얘가 1단입니다. 얘를 묶어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 떨어서. 그래서 뒤에 거를 보시면 51명, 50kg 1명, 2명, 3명. 51kg 1명, 52kg이 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4명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분포가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몇천 명 이러면 이걸 못 그리죠. 이거는 그죠? 대충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면 이렇게 그려보면 대충 분포랑 데이터가 얼마 몇 점짜리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죠. 그러면 55에서 60 사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네. 그만 57kg가 평균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예측도 가능하죠. 그때 보는 게 줄기입 그래프라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디폴트로 우리가 표시가 돼요. 나중에 분석하면 요걸 보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상자도표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뭔지 금방 아실 거고, 근데 얘를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걸 쓸 때 써요. 딱 분석해 봤더니 여기 뭐가 막 이상한 게 떠요. 동그라미 X 표시가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좀 이상한 값들이구나. 요거를 제거해 주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런 값들은 날려줘도 상관없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이상한 데이터에서 물론 이제 저게 실수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다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55대 550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타이핑 에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이상값들이 있으면 제거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거는 봤는데 이제 2개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2개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치형 변수가 2개 있을 때와 범주형 수치형으로 나눠져 있을 때. 자, 지금은 범주형 수치형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가 있는데 여기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룹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개의 변수를 정할 때,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몸무게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보시면 전체 데이터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값 요 정도 표시해 주는 게 디폴트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첨도 외도 이렇게 뒤에 붙어도 되는데 보통은 데이터 전체 개수,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정도 이렇게 표시해 주면 왜냐하면 최소, 최대값을 표시해 주는 게 이상치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한 거예요. 최대값이 막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 뭐 150kg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겠죠?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를 동시에 2가지 변수로 할 때 당연히 범주형 자료는 그룹 변수이기 때문에 그룹으로 쪼개서 평균 표준 편차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시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 플로터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2개로 남자 여자 구분, 박스 플로터 남자 여자 구분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연속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전체 표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런 표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전체 평균입니다. 얘가 전체 값의 평균이고 얘가 각각의 지표들마다의 점수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냐면 비교 분석할 때 쓰이는 겁니다. 비교 분석할 때. 한눈에 봐도 딱 보시니까
빨간색 위에 있는 거는 점수가 좀 높은 거고 빨간색 밑에 있는 거는 점수가 낮은 거네요. 그죠? 딱 보고 한눈에 어떻게 돼요? 비교 분석이 가능하죠? 야, 이쪽이 좀 우리가 많이 점수가 모자르네?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비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연속값들이에요. 다 연속 수치형 자료들. 점수, 만족도 점수예요. 다. 100점으로 환산해서 나온 만족도 점수를 표시를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중요도 점수도 있고요. 만족도 점수도 있고 또 연도별 비교도 가능해요. 그래서 연도별로 파란색이니까 다 올랐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만족도들이 많이 상승되고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통계 분석, 예측 기법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런 자료들을 정리 요약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디폴트예요. 가면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들을 줍니다. 엑셀로 막 주고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표로 정리하고 수치로 정리하고 수치로 정리할 때도 하나의 값일 때 여러 개 값일 때 비교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막 그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 요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교 분석 그래프도 있고요. 제가 뒤에는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느 회사에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세로를 가지고 쭉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솔팅 해가지고 딱 나오죠?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어요. 전체적인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솔팅해주고, 이건 순서가, 이게 정렬이 중요할 때, 또는 정렬이 중요하지 않고, 값이 중요할 때는 이렇게 솔팅해서 제일 마지막 이쪽 부분이 취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우리가 웹 그래프라고 해서 거미줄 그래프라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상대 비교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룹별 또 비교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저런 걸 잘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런 걸 보고 데이터가 오면 내가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해줄지를 이제 판단해서 많이 그려주면서 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것만 잘해도 칭찬받습니다. 어떻게 정리 요약을 잘 해주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려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출수의 비교 분석 그래프도 보여준다고 이렇게 됐죠. 다 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요거는 0이 아니지만은 밑에 0이고 이렇게 보시면 상대 비교까지 해주니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변수가 같을 경우를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해주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회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따로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정리를 다시 해주겠지만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를 즉 연속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그래프 그리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무게하고 키가 있다. 몸무게는 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찍어봤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키가 많이 나가거나 또는 키가 적거나 몸무게가 적거나 또는 반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몸무게와 키를 한쪽은 몸무게, 한쪽은 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다 찍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산정도라고 부릅니다.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점수를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키 몸무게를 가지고 점수를 다 XY 축에다 찍어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르는데 옆에 보면 이런 관계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딱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죠? 몸무게가 올라갈수록 키도 점점 같이 올라가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또는 이 그래프를 숫자로 표시해 준 게 요겁니다. 밑에 있는 게 숫자로 표시해 준 거고요. 얘를 그림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관계를 이 두 변수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요건 나중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